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테슬라 어닝 발표부터 시작해서 스페이스X에 이르기까지 좀 객관적으로 테슬라의 그동안의 모습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때문에 마음고생하셨던 주주분들 좀 좋으시죠? 테슬라가 드디어 하락을 딛고 보십시오. 지난 12월 중순부터 내려왔던 하락을 4월 초순부터 극복해내면서 추세가 완전 전환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상승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측면에서 좀 다뤄보겠는데요. 먼저 1분기 어닝 실적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말에 발표된 테슬라의 2026년 1분기 실적.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들여다봐도 그 컨퍼런스 콜에서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됐느냐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에 대해서 참 많은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말입니다. 좀 냉정히 숫자만을 봤을 때 테슬라의 1분기 순이익이 4억 7,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출은 16% 늘어난 22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이 0.41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52%나 급증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많이 말아먹었죠. 그죠? 도치 수장하면서 유럽에 가서 또 낫지 하면서 그런 상대적인 수치의 변화도 있지만 어찌됐든 숫자를 있는 그대로 봤을 때 늘어난 것만은 또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냉정했죠. 아쉬운 실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인도량 때문이거든요. 인도량이 35만 8,023대로 전년 대비 6% 정도 늘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수치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더불어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냈는데 바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이야기였습니다. 테슬라가 1분기 중에 달라스와 휴스톤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했죠. 유료 로보택시 운행 거리는 직전 분기 대비 거의 2배로 늘었고요. FSD 유료 구독자 수가 51% 급증한 128만 명을 기록했다는 것. 머스크는 연말까지 미국 내 약 12개 주에서 무감독 FSD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죠. 다만 로보택시 매출이 의미 있는 수준이 되려면 내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두 번째는 옵티머스 이야기인데요. 테슬라의 또 다른 반전 카드가 옵티머스죠. 인간형 로봇. 테슬라는 프리모트 공장에서 모델 S와 모델 X 생산 라인을 없애버리겠다. 단종시키겠다. 현재 여러분 단종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옵티머스 1세대 생산 라인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좀 의외했죠. 모델 S와 X는 테슬라의 프리미엄급, 고가형, 10만 불이 넘는, 근데 그걸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명품 전기차에 대한 그거를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의 주주들이 바랬던 것은 모델 S와 X를 없애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모델, 거기에 물론 반값 테슬라가 들어가야겠죠. 그걸 원했던 거였는데 아니 모델 S와 X를 없애는 대신에 거기다가 테슬라 모델이 아니라 뭐를 넣는다고? 로버트? 옵티머스? 1세대? 와우. 이 라인은 연간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설계가 되거든요.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는 장기적으로 연간 100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2세대 라인들 준비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연간 1000만 대. 단순한 로봇 공장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제조업 전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냉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왜냐하면 설비 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테슬라가 2026년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25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 자금이 AI 인프라, 사이버캡, 옵티머스 생산 램프업에 집중된 투입이었던 거예요. 한국 돈으로 원화로 35조 원인데 1분기 실적 하나에 이만한 투자 발표가 함께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경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안 해. 지금 날아가는 반도체주가 얼마나 많은지 하면서 막 집어 던지기 시작했고, 그쵸? 이 실망 매물이 이제 이때 나온 거였는데, 근데 여러분 냉정히 바라보면 참 차트가 재밌죠. 어닝 발표에서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더 이상 떨어지질 않아요. 어닝 발표 이후에 그날만큼은 하락이었잖아요. 그 다음날 딱 했는데 이게 보면 도치 캔들이 나온 거 보이십니까? 빨간색 이 도치 캔들 떨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20일 지금
이동평균선을 지지해버리면서 그다음부터 말아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테슬라가 작년부터 주구장창 포기하지 않았던 것, 기존 테슬라 투자를 전기차로 바라보는 이들은 떠나라 그랬죠.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AI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 중에 있으니까 우리의 미래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자들만 들어와라 라고 말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테슬라의 주 수입원은 자동차 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을 했어야 되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은 모습,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된 거였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가 2026년 4월 1일에 IPO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4월 1일. 4월 1일을 주목해야 돼요. 4월 1일. 4월 1일이 어떤 일이 있었나? 네. 이 영상 끝에 연결되는 종목 영상을 보시면 답이 나오죠. 목표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 한국 돈으로 말하면 2,400조 원에 달하거든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오늘 올려드린 뉴스에서도 뉴욕 증권거래소와 지금 나스닥 거래소가 서로 막 자기네 쪽으로 상장하라고 지금 거의 신주단지 못 치듯. 자, 핵심은 스타링크입니다. 스페이스X는 계속해서 스타쉽을 비롯해서 우주 로켓 발사 실험하느라고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상당 부분 스타링크에서 이제 그 수익이 창출이 되면서 메이크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재 스타링크는요, 전 세계 구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연간 매출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왜 열광하는지 아시죠? 단지 쏟아붓는 스페이스X 기업이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시장은, 그렇죠, 이 정도로 열광하지 않겠지만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스타링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파격적으로. 지금 들어오면 그 모뎀 절반 가격에 줄게, 무료로 줄게. 저도 조금 더 제가 여행 유튜버의 삶을 살게 되면 스타링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스타링크 이제 집에서 있지만 또 걸어다니는 게 아니지. 차 타고 다니면서 제 테슬라에 딱 붙여놓고 지금 할 생각인데, 자, 팔콘 9 로켓의 발사 비용이 현재 킬로그램당 약 2,700달러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스타쉽이 완전히 상용화되면 이를 100달러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죠. 27배나 비용 절감이 되는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비로소 지금은 불가능한 사업 모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IPO 공모 주식의 30%를 일반 개인들에게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죠. 월가 기간만의 잔치가 아니라 일반인도 스페이스X의 주주가 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열리는 셈이거든요.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라든지 X라든지 XA라든지 스페이스X를 동시에 이끄는 구조는 대표적인, 그렇죠, CEO 리스크죠.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심장이 아파가지고 뇌 붙잡고 머리 붙잡고 또 누군가로부터 그 테러의 타격이 그런 뉴스 터지면 큰일 나겠죠. 내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론 머스크가 그 많은 스타링크 위성을 쏘아 올린 게 전 세계 이들의 인터넷 잘 빵빵빵 터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내 CEO를 보호하기 위한, 그렇죠? 아마존 카이퍼가 2020년 1분기에만 위성 100개 이상을 쏘아 올리면서 스타링크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아직 택도 없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을 정리하면서 테슬라의 1분기 어닝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익성을 회복했고 반등의 신호를 쌓았고, 그 다음에 로보택시가 확장되고 있고 옵티머스 대량 생산, 그렇죠?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승부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옵티머스가 투입이 돼야지만 테슬라를 만드는 그 비용이 절감이 되면서 우리가 그대로 꿈꾸었던 반값 테슬라가 현실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은 비록 모델 S와 X를 단종시켜버렸지만 저는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보완해서. 그리고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 사이버트럭 사이즈 작은 거 하나만 더 만들어라. 그래서 일반직 거라지에도 들어갈 수 있는, 미국의 수많은 픽업 트럭을 보세요. GMC의 대형 트럭도 있지만 그 얼마나 아기자기한, 그럼 저도 뽑는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테슬라를 뽑으면서 모델 Y 주니퍼를 뽑을까,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을 뽑을까
고민을 하다가 모델 Y 주니퍼로 딱 전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이버 트럭에서는 캠핑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앞에서 잘 수는 있지만 허리 아프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이 모델 Y 주니퍼의 캠핑 모드에서 안에서 취침을 하잖아요. 와, 적응되니까는 호텔보다 더 좋아. 별 5개짜리 호텔보다 더 좋다니까요, 여러분. 캠핑 모드 아시죠? 딱 하면 그 에어컨과 그 습도와 이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테슬라가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덕도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하지만 본격적인 이제 테슬라가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호재발이 먹히고 있는 것이 뭐 정확한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매수세, 지금 테슬라를 끌어올리고 있는 매수세는 지난 어닝 이후에 그렇죠. 테슬라의 미래 가치와 스페이스X의 호재를 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지원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 미주노를 구독하시게 되면 옆에 자 여기 미주노의 단독방 무료입니다. 고정 댓글 타고 들어오시면 이제 간첩 하나도 없어요. 여기 텔레그램 방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속적인 미국 현지에서의 테슬라에 대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그 어떤 유료 사이트보다도 정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